예,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, 발표문을 간단히 공유한 다음에, 예,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발표문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,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. 예, 선생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특히, 어, 엔드 유저,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뭐 국편을 포함하여 고전 번역원, 뭐 한국중앙연구원 등이 제공하는 고전 데이터베이스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어렵고 활용하기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, 그 한계를 뚫고 앞으로 좀 전망을 밝히려면은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어떤 관점을 랄까요? 그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생님 발표는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중에 특히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이용 불편하다는 말씀은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,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뭐 동시에 듭니다. 그래서 제가 토론에서 드릴 말씀은 제 선생님의 그 앞으로 전망, 디지털 큐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, 뭐 저는 근무하는 곳이 국사 편찬이다 보니까,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습니다.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사용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돈을 월급을 받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입장인데, 이 제작 제공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그 최선생 발표하신 디지털 큐레이션의 전망을 그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핵심적인 포인트를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린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간단히 말씀하신 최선생 발표문에서 그러니까 탐색이라는 용어를 쓰셨고,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이라는 용어를 쓰셨고, 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는 그 이용자들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하기 힘들다.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는 전공자들은 뭐 원하는 자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전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, 고전에 접근하기 필요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키워드 검색으로 어렵고 무언가 맥락이 제공되는 어떤 정보들이 배치되어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.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,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. 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차적으로는 각 기관들은 또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각 기관의 또 법적인 법률적인 근거, 어떤 활동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. 이 근거에 따라서 또 데이터베이스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수요, 다양한 수요 다 일일이 맞추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다음에 1차 제공자로서 마지막에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자료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 최종적인 엔드를 보고 있지만 쫓아 들어가면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 자료는 예를 들면 규장각에 소장되는 어떤 문집이다. 또는 국사 편찬에 어디에 소장되는 어떤 뭐 책자다라는 이 정보들을 1차 제공 기간에 놓쳐버리면은 실제로는 웹에서 이 수많은 정보들이 최종적인 순간에 일종의 휘발돼 버릴 가능성이 있겠죠. 제 생각에는 기관의 대비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측면을 좀 놓치기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학문의 역사를 배우는 여러 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기초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보시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여도 그 자료집의 맥락, 그리고 이 자료의 1차 출처의 맥락 등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고전반의 문집 총괄 같은 자료는 현재 웹에서 보이긴 하지만 실제 저번 자료는 책자로 가는데 문집 총괄은 책자죠. 그리고 문집 총괄이라는 이 책자는 원본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원본의 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몇몇 원본들을 교감하였는지가 해설이나 설명을 통해서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까지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. 그건 뭐 한중현 규장과 국회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은 그쪽에서 말씀하신 디지털 큐레이션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맥락이 있는 고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각 기관에 직접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안 들 수가 없습니다.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1차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엔드 유저를 위한 2차 가공자 역할까지 다
2차, 3차 가공제까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죠. 오히려 데이터베이스,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1차 제공자는 1차 제공자 역할을 충실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렇다면 2차, 3차 가공 제공하는, 예를 들면 전문 연구자라든지 문화 콘텐츠 제작자라든지 하는 분들이 이 1차 데이터베이스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인프라랄까,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현재로서는 웹 기반으로 검색해서 데이터를 보는 것 외에는 좀 활용이 어렵고, 아니면은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공공으로 개방된 전체 데이터를 뭐 파일 형태로 또는 뭐 엑셀 파일이든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서 자신이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, 현재 1차 제공 기관은 뭐 고전 번역을 포함해서 전부 다 URI, 그러니까 기본 기사 단위의 식별자로 잘 데이터를 잘 아주 핵심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아예 이것 자체를 정확하게 개방을 해서 이 URI에만 통하면은 고전번역에 있는 어떤 문집의 실을 찾아오고 실록에 있는 어떤 기사를 찾아오고 또는 뭐 방목류에 있는 아까 방목에 있는 그 과거 기록이죠. 일종 입시 기록이죠. 그걸 찾아와서 자기 자신의 콘텐츠를 일종의 배열하고 제작할 수 있는 또 환경을 1차 제공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낫지 않을까. 그렇게 해서 그 연구자를 비롯해서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이 2차, 3차 제작 가공을 좀 더 편히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시스템적인 기반을 만들고 제도적으로도 그런 활용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디지털 큐레이션 선생님의 문제의식이 현실에 실현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 내용을 토론문에 간단하게 적은 것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. 말에 대해서 하여튼 막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. 그래서 마정과 목장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답사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콘텐츠를 만들겠다. 예를 들면 성동구에서 만들겠다. 뭐 거기가 목장이 있었으니까요. 그럼 고전 번역 문집에 나오는 사복시 기사라든지 국편 각선 사복시 다양한 문서, 그다음에 규장각에 있는 그 목장 지도, 이런 부분을 이런 자료 자체를 URI 기반으로 스스로가 수집해서 자신이 웹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걸 바탕으로 뭐 이퍼브를 만들 수도 있겠죠. 뭐 전자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예 인쇄를 해서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2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1차 각 개월마다 1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방향이 디지털 균형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를 위해서 각 기관 공감도 형성된다면은 시스템의 기반은 현재 충분하지 않다고 상당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, 특히 고전 번역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자신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기사 단위나 그 기사 내용에 있는 최종 그 고유명사 단위까지 관리하는 능력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. 현재 이 능력을 발휘를 해서 개방을 한다면은 조혁 선생님 제시하신 디지털 큐레이션 기반의 고전 데이터베이스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